지난번에 겔드 마을에 있는 신수바다 모리스를 진정시킨 후에 루즈에게 보상을 받았는데요. 겔드족의 보물인 4명의 투구를 받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을 모두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녀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문지기부터 꼬마 숙녀, 상인분들에 이어 쉬고 있는 아녀사들에게까지 일거리를 찾다가 한 골목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열심히 과일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어디서 쓰레기가 흘러들어와서 속상해하고 있다네요. 어린 꼬마를 울리다니 누가 이리 못됐나 싶어서 물길을 타고 따라 올라가니 담벼락 위에서 수박을 통째로 먹고 있는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딸기가 너무 먹고 싶으니 딸기를 10개 가져다 주면 수박 먹는 걸 멈추겠다는데요. 그 정도는 주머니에 아껴놓은 게 있으니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건네주겠습니다. 한 건 해결했네요. 다음으로는 약에 쓰인다는 몰드레고의 간을 구하기 위해 필드보스인 몰드레고를 잡으러 왔습니다. 몰드레고는 사막에 사는 몬스터인데 땅의 진동에 반응한다고 해서 폭탄으로 유인한 뒤에 혼쭐 내줬습니다. 덩치가 엄청 커서 무서웠는데 무사히 잘 잡았네요. 보상으로 좋은 무기들을 얻었고 이걸로 2건 해결했습니다. 이후에는 사라진 용병을 찾기 위해 사막 멀리로 나왔는데요. 이 외딴 곳에서 탈수 증상이 온 것 같은데 물도 아니고 맥스 두리안을 먹고 싶다고 하니 마을에서 하나 사서 가져다 줬습니다. 순조롭네요. 그리고 용병이 있던 곳 근처에서 2번째 대요정님을 발견했습니다. 요정님이 총 4분 계시다니까 2분 더 찾아야겠네요. 재료가 부족하니 옷 강화는 건너뛰고 마을로 다시 돌아와서 루즈한테 중간 점검을 받으러 왔는데요. 아니 벌써 퀘스트를 완료했나 보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리 4명의 투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언제 돌려줄지는 고민해 봐야겠네요. 각 마을에 있는 사신수를 다 진정시켰으니 인파 할머님께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오아시스에서 기억을 찾아서 잘했다며 연골의 옷을 주시네요. 당장 입어봤는데 뭔가 시골 청년이 된 느낌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간원을 해치우는 일만 남았다고 하시는데요. 하이랄 성에 있는 검은 용을 혼쭐내주러 가야겠습니다. 그 전에 열심히 모은 코로그 열매로 큰 코로그 요정인 보쿠린한테 소지품창을 늘리러 왔습니다. 무기를 종류별로 하나씩 들고 다녀야 하는 보부상이라 소지품창이 너무 부족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렇게 보쿠린이 신나게 마카라카를 흔들며 소지품창을 늘려주더니 이제 코로그의 숲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놀러가 봐야겠습니다. 이후에는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미로로 들어왔는데요. 몬스터도 있고 보물도 있는 굉장히 큰 미로네요. 이 미로의 끝에는 한 사당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공격력을 올려주는 하이를 발견했습니다. 무려 공격력이라니 너무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네요. 아직 못 뚫은 시커타워도 뚫어주고 이제 100년 전에 용사가 들고 다녔던 테마의 검을 찾으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로숲에서는 길을 잘못 들으면 시야가 흐려지면서 이전 위치로 돌아가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놓인 화롯불을 보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잘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미로숲을 헤치고 들어가자 무성한 풀밭이 펼쳐졌는데요. 여긴 코로그의 숲이라네요. 지난번에 보쿠린이 코로그의 숲으로 돌아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나무줄기를 헤치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퇴마의 검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냅다 뽑으려고 달려갔는데요. 갑자기 어떤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에 있던 큰 나무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링크를 기다렸다는데요. 나무 위에는 귀여운 코로그들이 잔뜩 있네요. 이 나무는 하이라를 지켜보는 자로 데크나무라고 불리고 있다는데 퇴마의 검을 지켜주고 있었나 봅니다. 이 검을 뽑으려고 하면 검에게 시험당할 거라는데요. 무슨 시험인지는 잘 모르겠고 코로그들이 너무 귀엽네요. 일단 검을 뽑아봐야겠습니다. 검을 뽑으려고 하자 체력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죽을 뻔했네요. 아직 수련이 부족한가 봅니다. 최대 체력을 더 늘려와야 하는 것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수련도 하고 사당도 깨야겠습니다. 숲에서 나가기 전에 보쿠린에게 인사할 겸 들렀는데요. 보쿠린의 연주는 언제 들어도 흥겹네요. 이후에는 간원 대비 전투 훈련을 하러 왔습니다. 저 멀리에 보이는 건 겔드의 마을 근처에서 발견한 설산의 라이넬인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젤다의 최종 보스는 가논이 아니라 라이넬이라고 할 만큼 잡기 힘들기로 악명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이 친구로 수련하여 가논과의 전투에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살로 대차게 선전포고하고 그 배로 얻어맞았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네요. 연걸들의 힘이 있어서 전투가 수월했지만 그래도 라이넬의 기본 체급이 좋아서인지 마냥 쉽지는 않네요. 그렇게 구르기를 수십 번 드디어 첫 러쉬를 성공하고 이어 두 번째 러쉬를 성공했습니다. 역시 전투 훈련은 익숙해지는 게 최고네요. 이후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전투를 시도했고 세상 다양한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조금씩 동작이 눈에 보이는 건지 사면 러쉬를 할 정도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 튼튼해도 너무 튼튼합니다. 무려 5번째 러쉬 중인데 피가 반도 안 달았네요. 결국 칼날에 스쳐 죽었지만 뭔가 감을 잡은 회차였습니다. 이후에는 침착하게 동작을 보고 러쉬를 시도했고 이제는 정말 실수만 안 하면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리에서 칼 휘두르기는 이제 알겠는데 돌진 패턴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타임록을 건 뒤 패턴을 넘겨주고 불 패턴은 가볍게 피해줍니다. 제자리에서 포효할 때는 멀리 멀어졌다가 폭발 후에 되돌아오면 되더라고요. 이후 3연 러쉬에 이어 딱콩을 몇 대 때려주면 설산을 라인을 커트입니다. 정말이지 이 산에서만 1시간 넘게 굴렀네요. 그만큼 뿌듯한 전투였습니다. 보상으로는 라이넬을 구성하고 있던 것들과 한 번에 나가는 야수신의 활, 야수신의 방패, 그리고 야수신의 검을 얻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장비를 끼고 있으니 셌던 거였더라고요. 이젠 전부 제 겁니다. 라이넬을 잡고 나니 외눈 거인 히녹스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가볍게 혼쭐을 내준 뒤에 두 번째 미로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도 한참 헤맨 뒤에 야만족의 옷을 얻었네요. 이후에는 세 번째 대요정님을 찾고 최대 체력을 올린 뒤에 다시 한번 마스터 소드를 뽑으러 왔습니다. 이젠 하트가 무려 13개나 되네요. 이번에도 안 되는 건가 싶을 때쯤 마스터 소드가 뽑혔고 젤다가 데크나무님께 마스터 소드를 맡겼을 때의 장면이 나오네요. 여성스러운 차림으로 멋지게 마스터 소드를 휘두른 다음 칼을 자세히 보는데 공격력이 너무 낮더라고요. 제가 실망한 게 보였는지 데크나무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이 마스터 소드는 제한 간원이나 그의 원념을 뒤집어 쓴 자에게 맞설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합니다. 신수는 다 되찾았고 간원한테 쓸 일만 남았네요. 보스전 전에 의복은 제대로 갖춰줘야겠죠? 이전에 행상인 테리가 말했던 추나고대 연구소에 방문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가디언 연구 1인자이자 연구소장인 로베리 박사님과 사당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 제린이 있네요. 이 연구소에서도 가마에 푸른 물꽃을 붙이니 체리라는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 기계를 통해 고대병기 무기들과 고대병기 의복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값이 꽤 나가긴 하지만 이거 못 참습니다. 일단 고대병기 갑옷을 만든 뒤에 그동안 모아놨던 보석함을 정리하여 고대병기 견갑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인간 가디언이 된 느낌인데요. 이 옷을 입으면 고대 병기한테 강해진다니 더 이상 가디언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나고대 연구소 근처에 있는 미로로 왔습니다. 여기는 각 구역마다 비행 가디언이 순찰을 돌고 있더라고요. 다 해치우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자꾸 달랑달랑거려서 눈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한 패링으로 2마리를 해치우고 세 번째 가디언을 마주하는데 아니 붉은 달이 뜨더라고요. 붉은 달이 뜨면 월드에 있는 몹들이 리젠이 되는데 한나절 동안 힘들게 잡은 비행 가디언들이 다시 되살아나 버렸습니다. 세상 허무하네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뒤에 미로 입성입니다. 이번에는 예상대로 야만족의 투구를 얻었네요. 이걸로 야만족 세트를 완성했는데요. 매우 강해 보이는 게 마음에 듭니다. 낮잠 자던 히녹스를 상대로 야만족 세트의 화력을 테스트해봤는데요. 성능 확실하네요. 그리고 조라의 마을에 다시 왔는데요. 처음으로 제게 전투에서 도망을 치게 한 라이넬에게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이전에는 넘지 못할 태산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떨지 않고 마주할 수 있게 되었네요. 단 3번 만에 패링에 쓰러지다니 너무 이지합니다. 성장이 눈에 보이니 뿌듯하네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잃어버린 기억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우선 힘의 샘 근처에서 젤다 공주가 봉인의 힘을 일깨우지 못해 괴로워하는 장면을 기억해냈고, 다음으로는 연걸들과 함께 모여있는데 가논이 부활했을 때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찾은 장소 근처에서 가논의 원념에 사로잡힌 드래곤과 마주했고, 드래곤 정화 이후에 넬 드래곤의 비늘을 얻었습니다. 드래곤은 공격하면 비늘을 떨어뜨리나 봅니다. 사진이 찍힌 장소를 모를 때는 마국간에 있는 칸기스라는 할아버님께 여쭈어보며 기억의 조각들을 찾았습니다. 링크가 젤다의 호위기사로 임명됐을 때, 그리고 젤다와 말 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를 기억해냈고, 기억을 찾은 곳 근처에서 젤다의 흰 백마를 발견했습니다. 길들이는데 꽤 애를 먹었지만 부스터를 5번이나 쓸 수 있다니 길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었네요. 그 사이에 흰옥스와 바이로, 그리고 몰드래고 정도는 손쉽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마지막 4번째 대요정님을 찾아서 옷을 강화해준 뒤에 넬 드래곤의 비늘 조각과 필로 드래곤의 뿔 조각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기억은 시커스톤이 작동하지 않자 괜히 링크한테 투덜거리는 젤다와의 추억이었고, 시커스톤을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는 젤다가 있었습니다. 젤다가 찍고 있는 꽃은 고요한 공주라는 꽃인데 멸종 위기 중이라네요. 어쩌면 멸종할지도 모르는 공주라는데 아련하게 말하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가디언을 지켜보고 있는 젤다가 보이네요. 원래 가디언은 왕국을 지키던 기계였나 본데요. 봉인에 대한 능력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가디언에 관심을 갖는 젤다가 못마땅한지 국왕께서는 따끔하게 혼을 내시네요. 마냥 이쁨만 받는 공주는 아니었나 봅니다. 이제 남은 건 3가지 기억뿐이네요. 다음은 자신의 주어진 운명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는 젤다에 대한 기억이었고, 그 다음은 가논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기억이네요. 마지막은 결국 봉인의 힘을 각성시키지 못한 채 가논에게 신수와 가디언을 빼앗기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젤다가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2개의 기억을 모두 찾아 인파 할머님을 뵈러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줄 사진이 있다 하시며 벽자에 걸린 사진을 보여주십니다. 가디언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인 것 같네요. 돌아다니다 보니 근처에 있는 마법관 뒤편이더라고요. 바로 찾아냈습니다. 여기에는 고장난 가디언들이 많았는데요. 그 사이에서 찾은 기억에는 최후의 최후까지 몰린 젤다와 링크가 있었고, 지친 링크를 지키기 위해 젤다가 힘을 각성하는 장면이네요. 힘을 다한 링크가 의식을 잃자 마스터 소드가 링크를 살릴 수 있다며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를 발견한 젤다가 뒤쫓아온 시커족 닌자들에게 링크를 회생의 사당에 데려다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젤다는 코르그의 숲으로 가서 마스터 소드를 맡겼고, 100년간 링크는 회생의 사당에서 회복을 했나 봅니다. 기억도 다 찾았겠다. 이제 진짜 남은 건 가논과의 전투뿐이네요.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 라이넬과 전투하며 몸도 풀고 무기도 충전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고른족과 뜨겁게 몸을 달군 뒤에 가논을 혼쭐내주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싸움은 무섭지 않으니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있었네요. 가볍게 무시해준 뒤에 다시 입장입니다. 어그로가 풀린 줄 알았는데 어째도 위험한 상황에 처했네요. 그래도 링크에겐 다르케르 형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다르케르의 힘을 다 써도 괜찮습니다. 제게는 고대병기 방패가 있으니까요. 아쉬운 패링 실력을 뒤로 한 채 쭉 직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못 돼서 또 가디언이 있네요. 이번엔 패링으로 제대로 옹수했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가디언들을 물리치며 상관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라이넬이 절 맞아주네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신나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해골들이 절 따라오더라고요. 선장에 눈이 붙어 있었네요. 침착하게 눈을 제거하고 해골들은 폭탄으로 제거한 뒤에 라이넬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이관에서는 눈이 2개나 있어서 좀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눈을 없앴습니다. 라이넬 정도야 이제 정말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후에 하이랄성 중앙으로 다가갈수록 가디언들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제가 패링은 좀 서툴지도 몰라도 장비 하나는 기깔나니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이랄성 중앙 도착입니다. 젤다가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말하자 봉인이 풀리고 드디어 제한 간원 등장입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구워 삶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리바를 시작으로 미파 공주, 다르케르 형님, 그리고 우르보사 누님까지 나오시더니 가눈에게 에네르기파를 쏴주시네요. 갑자기 인생 잘 산 것 같아서 울컥하고 그럽니다. 영걸들의 에네르기파로 가눈의 피가 반 정도로 줄었고 이제 본격적인 전투 돌입입니다. 장비를 다시 세팅해준 뒤에 이제 싸워보려는데 선빵 맞아버렸습니다. 마스터 소드를 차징하면 소드빔이 나간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영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소드빔의 골치를 앓는 사이에 가눈이 벽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세상 기괴합니다. 침착하게 폭탄 화살로 벽에서 떨어뜨려준 뒤에 레이저를 패링했고 소드빔은 안 나갔지만 우르보사 누님의 번개를 한 발 쏴줬습니다. 그리고 폭탄 화살을 마구마구 쏘자 2페이지로 넘어왔네요. 무슨 이상한 장막 같은 걸 몸에 둘렀는데요. 기괴한 외형이 더 잘 보이는 게 불쾌합니다. 첫 타는 가볍게 러쉬로 카운터 쳐주고 레이저를 패링하고 화살 쏘는 걸 반복하자 제한 가돈이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라인엘보다 보스전이 더 쉽게 끝나나 싶을 때 가눈의 원념이 지상으로 향했고 저 또한 지상으로 끌어당겨졌습니다. 역시 최종 보스의 부활은 디폴트 옵션이죠. 이번에는 황소 같은 모습인 마수 가눈이네요. 젤다가 사악함을 무찌르는 빛의 활을 건네줬는데요. 이번에는 젤다와 합을 맞춰서 젤다가 마수가논을 억제하는 사이에 제가 약점을 공격해야 하나 봅니다. 우리 프린세스를 타며 멋지게 활을 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서 리발의 힘을 빌리려고 했는데 제대로 카운터 맞아버렸습니다. 가까이 가면 밀어내나 보네요. 아무리 멋지게 활을 쏴도 안 맞길래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빛의 활을 안 끼고 있었네요. 이번에는 제대로 빛의 활로 조준했고 세 군데 약점 모두 격파 성공입니다. 다음은 멋지게 프린세스를 타며 약점을 노렸고 그 다음은 배, 마지막으로 머리에 있는 눈을 끝으로 가눈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다 가눈이 쓰러졌고 가눈의 머리 중앙에서 젤다가 나왔네요. 가눈은 아직도 죽지도 않고 천공을 떠들고 있었는데요. 그 영혼을 붙잡아 젤다가 봉인을 시켰습니다. 우리 젤다 공주 힘을 제대로 각성했네요. 그렇게 가눈과의 전투를 마무리 짓고 젤다가 본인을 기억하냐고 물어보는데요. 인파 할머님 덕에 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눈을 무찌른 젤다와 링크를 4명의 영걸과 하이랄의 왕이 지켜보고 있었네요.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가눈을 해치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엔딩을 보고 이후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今日はゾーラの里に向かいます。停止している真珠バールッタの状態を把握、貯水湖の水位を再確認、それからミーファーのお父上が私たちから彼女のことを聞きたいと。厄災の脅威は去りましたが、なさねばならないことや決して消えない悲しい思いは残されています。けれどこの国の人々ならきっと昔よりも素晴らしいハイラルを作ることができる。だから私はその助けになりたいのです。さあ行きましょう。またその剣の声が聞こえなくなりました。私の力は100年の封印で枯れ果てたのかもしれません。でも私
もう平気です。이렇게 길었던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도 잘 마무리 지었네요.